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절감기 시험 성적서를 보고 이전에는 출력 증가 또 매연 저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서를 검토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료절감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연료절감률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나 교수가 이런 것 하나 못 밝히고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적서를 보면 와닿는 게 있을 것인데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오히려 두둔하고 대단하다 하면 정말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시험용 차량에 연료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km 주행 후 연료를 가득 채운다. 이때 소모된 연료, 채워진 연료를 기록해 둔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연료 소모량이 19.514리터입니다. 그러면 100km를 19.514리터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비가 5.124입니다. 이 상태가 냉간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엔진이 냉간 상태에서는 연비 잘 안 나옵니다. 100km 탈 때. 그래서 처음에 열을 안 받았을 때 운행을 하면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행 조건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같은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타더라도 운전자가 얼마든지 연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연비 테스트 룰이 뭐냐? 포트 차량은 FTP 75 모드로 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테스트 공간 안에는 온도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냉방 능력도 똑같아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비가 19.7% 올라갔다. 이거는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조작 가운데서 처음에 엔진이 동일한 상태가 아니다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km 주행 후에 연료 소모량을 측정해서 연비를 측정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차가 열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행하면 연비가 당연히 낮죠. 열 받은 상태에서 하면 연비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뒤에 이 제품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장착을 하고 나서 300km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300km 운행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과속을 쭉 해주고 열을 확 받게 해주고 하면 차가 부드러워져요. 300km 타면. 그럼 연비, 냉간 상태보다 연비가 싹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연료를 다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100km를 운행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100km 운행하고 연료 소모량을 측정을 해서 연비를 뽑았는데 이때 테스트 연비가 연료 사용량이 16.305리터 그래서 100km 주행했으니까 6.133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연비 향상률이 19.7%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오리발로 운전해도 이 정도 연비는 심한 겁니다. 포트요. 조그만 하잖아요. 성룡차 비슷하고 봉고차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 상식 이하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연비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연비를 보시죠. 자, 현대 포트2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복합연비 있습니다. 포트2가 8.6에서 9.5입니다. 2.5 디젤 슈퍼캡이 8.8에서 9.5입니다. 2.5 디젤 슈퍼캡 사륜 9kg입니다. 2.5 디젤 더블캡 8.7에서 9.3입니다. 2.5 디젤 더블캡 사륜 8.6입니다. 2.5 디젤 일반캡 8.8에서 9.5입니다. 디젤 일반캡 사륜 9kg입니다. 자, 와르기 장착 전과 장착 후에
어떻게 운전해야 연비가 5.124에서 6.133밖에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요. 도심 연비도 그렇게 처지는 차 아니에요. 도심 연비도 얼마 정도 나오냐 포터2 이 부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2 연비 도심은 8.2에서 9.2입니다. 그리고 고속 9.1에서 10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연료를 낭비하고 타려고 노력했으면 5.124냐 6.133이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트 인터넷 찾아보시면 포트 100km 연비 12.7 뽑기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트립상으로 12.8입니다. 거리는 101.7km 운행하고 연비는 12.8 운행시간은 2시간 27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운행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막히는 도로도 갔을 거고 천천히 갔을 때도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내 포함하고 고속도로 포함해서 그냥 12.8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하게 시속 100km 연비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타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얼마든지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현대 상용차 액션트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연비양대 합니다. 그래서 액션트 헤드만 가지고 헤드가 상당히 크죠. 무거워요. 그리고 볼보도 헤드 무겁습니다. 그런데 연비양대에 나가시는 분들 거의 9km, 10km 다 타버립니다. 그게 포트차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안 맞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성적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공인연비 테스트를 FTP 75 모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모드가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조건, 인적 요소가 배제되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동이 달라지고 액션이 달라집니다. 행위도 달라집니다.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도로 환경이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자기 혼자 나홀로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하고 섞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그 환경이 온도 차이, 오전에 타느냐 오후에 타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또 납니다. 비가 오면 연비가 안 나오죠. 비가 안 오면 연비 잘 나오죠. 그래서 외기 온도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오만 조건을 다 집어여도 5.124에서 6.133 포트 가지고 이걸 차이 나는 것을 연비 향상률이라고 꺼내 놓는다? 누가 믿어요? 바보라도 안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연료절감기 와류기 매연 저감 시험한 거, 출력 증가 시험한 거, 그리고 연비 향상률 시험한 거 세 개를 다 조합해보면 완전 쓰레기입니다. 자동차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지간하면 좋은 말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어지간한 대학 교수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